일단은 조금 전에 정전공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올려드렸는데요. 그죠? 7월 15일자로 올라온 정전공시 어떤 게 바뀌었고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부분 잠깐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언제 올라갈 것인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정말로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가지 좀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이 텔레그램 방은 영상 하단에 댓글이 있잖아요. 그 댓글에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남겨둘 건데요. 여러분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모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을 추천드리는 공간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 방에 입장하기 위해선 뭐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댓글 링크 누르셔서 입장만 하시면 되고, 상담이와 구독자분들께서 보다 좀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서 방송 일정 등을 공유 드리고 또 여러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올해도 작년에도 재산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기부 영수증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 모두 마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이번 세금 신고를 마쳤고, 이 내용은 절대로 이제 위조 변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공문서 사무소 위조 변조죄는 정말 큰 중범죄고, 상담이가 기부해서 세금 신고 마쳤음을 영상에서 공식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죠. 작전 게시지표. 이 선물은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빠짐없이 모두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께서 영상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020-6468-0224 여기로 작전 게시 4글자 남겨서 모두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 잠깐만 보여드리면 작전 게시 지표가 떴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이거요. 작전 게시 지표는 시장의 주도주를 우리가 미리 저점에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도주가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라는 종목을 모두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도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실리콘투 3,000원에 잡아냈고요. 지금도 950% 수익이죠. 재롱전기 8,990원에서 잡아낸 모습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900% 수익입니다. 알테오젠도 59,600원에서 잡아냈고 350% 수익이에요. 잠시만 보여드리면, 네, 실리콘투 작전 개시 지표가 뜨면서 주가 잘 올랐죠. 더 이상 이런 고점에서 이미 오른 다음에 주도주를 공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재룡전기, 알테오젠, HLB, DI, YC, 대원전선, 대한전선 너무나 좋죠. 작년 같은 경우는 선암, 신성델타테크, 유명했던 금양, 포스코 DX, 한미반도체. 사실 여러분들 주식시장 공략하면서 이게 정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대박주가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앞으로 이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유드리는 지표는, 이 작전 게시 지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신청하시고 또 영상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당연히 점점 A부터 Z까지 완성형 지표를 여러분께 영상에서 모두 공유를 드릴 거니까 많이 신청하시고 영상 응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다시 좀 이어가면은 정전공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IR 담당자랑도 통화를 했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일단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완전 모회사가 되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완전 자회사가 되는
두산 밥켓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쏙 들어가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회사가 로보틱스와 밥켓의 합병에 대한 의의를 두고 있는 거지,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밥켓을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공시 내용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해당 합병을 통해서 협동 로봇 사업 부문과 건설기계 사업 부문을 통합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건설기계 사업 부문은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합병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서 얻어올 수 있는 시너지, 중장기적으로 여기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밥켓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 합병 일정에 대해 좀 많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결국 이거죠. 뭐냐면은 주주총회가 열리고 공개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고,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9월, 우리 흔히 약속의 2시, 약속의 3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만약 부결이 난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승인이 안 나온다. 혹은 발행된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이 안 난다. 이러면 부결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청구권 규모가 두산 에너빌리티, 밥겟, 로보 각각 이제 사측에서 준비한 금액이 있는데, 이를 상회하는 공개 매수 청구권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은 이게 또 합병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측에서 제시한 게, 에너는 2890원, 밥켓은 5459원, 로보틱스는 8만. 그죠? 이 제시한 가격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공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공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합병이 이제 무산되고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데, 밥켓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 매수 청구하는 가격, 공개 매수가보다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주가가 올라오면요, 일단은 이 밥켓을 그냥 5만원, 6만원 이 언저리에서 이 구간에서 좀 매도하고 나가자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개 매수 청구권 안 하고 그냥 에너 그대로 가져갈게,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멀리 볼게, 이러면은 이제 공개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할 거예요. 그죠? 그 원전 쪽은 근데 지금 체코 원전 쪽을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전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 지역까지 이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은 완전 시장이 트렌드예요. 터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 매수 청구권에 대한 리스크와 주총회에서의 리스크가 저는 조금씩 희석이 되어 가고 있다 해서, 그러니까 밥켓의 주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에너도 잘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합병은 9월달까지 기대감을 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고, 합병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밥켓의 재무, 그죠? 현금,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밥켓은 건설기계 쪽이잖아요. 그죠? 건설기계 쪽이고,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에요. 그죠? 이 둘의 만남이 어떤 걸 일으킬 수 있을까? 건설기계 최근에 어떤 게 주목을 받고 있죠? 우크라 재건이요. 우크라 재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차 토론 이후, 그죠? 1차 대선 토론 이후에 또 부각을 받고 있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죠? 당 대회가 있었는데 테러가 또 있었어요. 그죠? 테러 직후에 공화당이 뭐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두 주먹을 또 불끈 쥐면서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뛰어난 인물이라 보여지는데, 지금 표심이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 이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됐던 시장인데,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 재건주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이야기를?
트럼프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두산 밥켓이 가지고 있는 건설 기계 부분이 또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밥켓이 지금까지 매출도 잘 나오고 주가가 이제 오르지 못한, 그죠? 생각보다 오르지 못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 트럼프 수혜 섹터로 이어진다면, 그죠? 11월 달에 두산 밥켓과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정상적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내년 상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트럼프 정책주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뷰를 정말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르고 내리는 거는 합병이 되니마니 뭐 이렇게 나오다가 합병에 대한 기대감과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에 대해서 오르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밥켓 사업 너무 좋으니까, 그죠? 당연히 합쳐진다면 우리 두산 로보틱스에게 호재가 되는 거고,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께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 로보틱스는 이번 대선 정책의 수혜주다. 그죠? 왜 수혜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제조업의 리쇼어링이에요.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미중 갈등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제 애초에 이제 코로나19, 그죠? 첫 번째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제 공급망이 붕괴가 됐고, 공급망의 붕괴, 그리고 또 인력난,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그죠?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팬데믹 사태에서 가장 또 성장을 했던 게 협동 로봇 사업이에요. 왜냐? 제조 공백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제조 공백. 필요한 물품을 만들지 못하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제조업 라인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또 리스크한지를 겪었던 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에 이 리스크 해소하자. 제조 라인의 공백이 얼마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지 알았으니까 중국에 나갔던 거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자. 지금 그래서 뭐 전기차도 규제 때리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니죠. 반도체부터 인공지능부터 바이오부터 철강, 뭐 로봇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그 두 번째, 그 제조 라인의 공백을 미국으로 가져오면서 해외에 있는 이 많은 글로벌 자본들이 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미국 경제가 활발해지고, 또 여기에서 공장을 늘려가게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일자리와 협동 로봇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춰야, 그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고정 비용에서 생산 단가를 낮춰야 가격적인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 뭐 전력난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전력 요금 계속 비싸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지금 일자리를 보면은 기업들이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민법도 건든다고 하죠. 이거 협동 로봇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 미국이 꿈꾸고 있는 제조업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크라 재건, 지금까지는 뭐 한이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실제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관련 법안을 이제 정했고, 투자 규모도 만만치가 않죠.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 마샬 플랜이라는 미국의 중차대한 사업이 또 있었어요.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이 복구 불가 수준으로 완전 피해 불가, 그죠? 복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피폐해졌었고, 그걸 또 복구 사업을 진행했던 게 마샬 플랜인데, 우크라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인프라 사업 정말 다시 대대적인 바뀜이 필요하고, 이렇게 된다면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러우 전쟁 종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재건 사업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둘이 만났을 때 확실히 이제 새로운 사업의 성장이라는 기대감과 밥켓이 그동안 사업을 잘해오고 있었다라는 이런 국면에 있어서, 그죠? 당장 발생하는 실적에 있어서 둘이 아주 적절하게 지금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아주 현명한 합병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자리는 어차피 물량을 좀 털고 가는 자리니까 차분하게 보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든 대박주들이 항상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나서야 이거 진짜 대박주였네 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지금 이런 자리에서부터 벌써 이거 대박주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의 합병을, 그죠?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성장과 당장의 실적 모두를 움켜쥐고 있다. 그리고 밥캣에게 들어가고 있던 이런 배당 이야기들, 로보틱스에게 다 수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되는 거죠. 밥캣이 아직 지금 뭐 영업이익이 뭐 1조 원 이상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금도 두둑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던, 선반영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로보틱스와 함께 어우러진다면, 지금 가뜩이나 정부에서 계속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죠? 주주환원 정책을 잘하는 기업들에게 뭔가 수혜를 계속 주려고 하는데,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테마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밥캣과 함께하게 된다면 이거 주주환원 정책으로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최대주주 보호 예수 물량이 절반가량 풀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는 수준이 이제 11월 달이니까 그 전에 한번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상남이의 선견 지명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매도를 할 거예요. 무조건 수익을 볼 거고, 전고를 뛰어넘는 순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공지를 드릴 건데, 두산 로보틱스 대응 문자에 있어서는 이거 지금 제가 신청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문의가 정말 많은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응에 대한 문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최대한 같이 대응을 해주시고 참고해주시고, 다만 이 드릴 수 있는 거는 작전 게시표, 그죠? 우리 구독자분에게 모두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올해 하반기, 그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 모두를 지금 주도할 수 있는 엄청난 재료가 생긴 거야 사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합병 모멘텀이 터졌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올해 하반기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이고요. 그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제조업의 부활, 당연히 이제 많은 공장들이 들어갑니다. 뭐 GM부터 뭐 포드, 뭐 아마존, 지금 전부 다 협동 로봇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도가 안 될 뿐이지. 그리고 대선에서 이제 우크라 재건 이야기 나올 거니까, 밥캣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재건 사업에 따른 기대감, 그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기다리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내년 상반기에 뭐가 있느냐? 실적 성장을 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실적 성장이 눈에서 확인되는 거.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된다면, 그죠? 사실 뭐 바이든이 돼도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 우위가 되는 거 맞아요. 수혜 섹터입니다. 트럼프 수혜 섹터다. 왜 정책들을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죠? 정책들을 실행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계약이 됐다, 뭐 어떻게 됐다, 또 다시 뭐 해야 돼요? 당선되고 나서 바로 시행하는 이런 공약 이행주들, 그죠? 수혜를 또 받게 된다면 상반기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되는 게, 애초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을 공략하게 된 사안이 다른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협동 로봇이 1차적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코로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배경이. 근데 이 배경이 결국 지금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1차 사이클이, 그러니까 협동 로봇 시장이 1차적으로 컸던 사이클이 이 코로나에 있었다면 그 두 번째는 제조업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게 진짜 큰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적이 가시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진짜 고점 논란이 나올 거예요. 왜? 주가 폭등할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1차 사이클, 협동로봇 1차 사이클에서 그죠? 팬데믹 사태, 팬데믹 1차 사이클로 협동로봇이 커진 상황에서 이미 유니버셜 로봇과 일본의 환합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전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두 회사의 성장률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시장에 레퍼런스도 없고 자본도 없고 영업망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건 경쟁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경쟁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성장에 있어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 자체가 밸류가 굉장히 좋은데, 부족한 거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고 앞으로 정말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주는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이 부족했던 거죠. 뭘 하고 있는 건 많은데 진짜 잘하고 있어? 근데 이 밥켓이 합류하게 됨으로써 재물을 보완해주고 또 추진하고 있는 여러 M&A들, 이런 것들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니라 밥켓과 함께하게 됨으로써 이런 역량들, 신사업에 대한 역량들을 더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애초에 많았는데 날개를 달아준 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산 로보틱스를 바라볼 때, 아, 이건 진짜 이 로봇과 건설기계의, 그죠? 로봇과 기계의 완벽한 만남이다. 완벽한 조합이다. 이거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로보틱스가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합병이 잘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일단 박정원 회장이 계속 이제 말했던 게 뉴 두산이다 라는 것에 주목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합병을 추진할 거고, 그 과정에서 신사업을 얼마나 또 많이 부각을 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멘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주가는 전고점 뛰어넘어서 20만원 가는 건 절대 망상도 아니고 꿈이 아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멀리 봐야죠.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대박주는 저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대박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빠짐없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방, 그죠? 댓글, 우리 구독자 소통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댓글 하단에 링크 걸어둘 거니까 클릭만 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작전 게시지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6468-0214 여기로 작전 게시라고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